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 진행을 맡은 신서연입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개장 전 아침 시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일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주식 투자에 관한 이슈와 교육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보이는데요. 이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시킨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TV 방송 자료와 실시간 시황 분석 그리고 유망한 종목까지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녹화 시간이 현재 지금 2023년 6월 22일 오후 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본 방송은 방송 전에 녹화 방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제가 원래 혼자 많이 하다가 혼자 하면 좀 우울하고 좀 솔직히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혼자 하면. 그래서 오늘 MC 신사연님 모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는데 앞으로도 자주 할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연일 지지부진했던 시장이 국내 시장이 오늘은 좀 빨간불 켜주면서 네. 상승 탄력을 받고 있어요. 네. 시장에 대한 관전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솔직히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은 외국인 할 거 했는데 기관이 좀 달라진 기관,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기관이 오늘 순매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달라졌냐면 연기금이 오늘 순매수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원래 이게 6월 22일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6월 21일 걸 보면은 연기금이 매도해 있었죠, 많이. 그리고 20일도 마찬가지, 19일부터 21일 사이 보면 연기금이 3천억 넘게 매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연기금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아니고 열심히 달라졌어요. 1,400억 순매수 달라졌고 이게 기간의 순매수를 좀 자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은 매도가 좀 줄긴 했어요. 매도가 줄긴 했는데 코스닥 그리고 선물에서 어제 1만 계약을 순매도했는데 오늘 8천 계약을 순매수하니까 많이 돌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외국인의 순매도 주식 순매도는 얼마 안 가서 곧 멈출 거다. 근데 선물이 1만 개 순매도면 오래 갈 거다 했는데 제 말이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여튼간에 그래도 요건 반은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조금 꼬였던 게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풀린 상태에서 좀 지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아직 뭐 전반적으로 이 매수세의 온기가 확산돼 있지는 않고요. 일부 몇 종목에 현재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와중에도 가는 종목은 가는 것 같습니다.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 속에서 최근에 본부장님이 이제 TV 방송에서 유망한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수익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수익 좋기로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랑하셨잖아요. 자랑은 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거 어제 종가 기준이거든요.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인데 일단 이스페타시스 오늘 더 올랐어요. 추가로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풍산 지금 손실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다 빨간불이네요 지금. 제이오 하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풍산은 오늘 더 올랐잖아요. 그쵸. 44,650원을 입력을 해보면 44,650원 입력하면 플러스예요. 이것도 플러스고 빨간불로 갑자기 바뀌었네요. 그리고 현재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JO 하나 정도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지금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넘는 이건 이제 이수페타시스. 오.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오늘 가격이 이수페타시스도 가격이 귀찮은데 그냥 보기 싫은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봐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 이수 저 타가 좀 약해서 페타시스 보시면은 오늘 22,950원. 자, 22,950원이니까 22,950원 하면은 더 오르네요. 121% 정도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TV 방송에서 다 팍스네 TV에서 다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공략하기 전에 그 한밤의 기막힌 투자라고 거기서 제가 그 전날부터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은 이스페타시스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못 믿을 수도 있어서 제가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야 되나 꼭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릴 텐데 이 팍스네 TV 내에서만 했던 거만 제가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데 것까지 하면은 뭐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뭐 지금 뭐 현실감이 없어요. 좀 현실감이 없으니까 현실감 있는 걸로 해서 보시면은 이스페타시가 5월 20일 날 자, 일정표 여기 이날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거든요. 네, 좋았죠. 네, 그래서 실적 발표 호조가 나오니까 이스페타시에서 바로 그냥 같이 가는 거. 같이 상승 그래서 우상. 시초가에서 5월 20일 날 시초가에 잡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노라토 보시죠. 오픈 채팅방에서 뭐 이것까지 조작했다고 할 말 없고요. 뭐 사실 뭐 이런 거 어떻게 조작합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자랑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럼 넘어가서 특징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요. 네. 오늘 좀 큰 게 있었죠. 오늘 수능에서 킬링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교과서 관련주들이 애니눅류 같은 게 상한가 어제 올랐었고요. 오늘도 거의 12% 가까이 오르는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거는 가치관을 일단 한번 정립하고 가려고요. 그 신서연 씨는 혹시 네. 찬성인가 반대인가요? 저는 킬러 문항을 일단 제외하는 걸.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더 갈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아, 네. 찬성입니다. 공교육이 더 좀 힘을 실어야 사교육이 너무 과열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빌드업을 이렇게 해볼게요.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계시는 신서연님께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자 킬러 문항 배제 사실 킬러 문항 배제는 그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원래는 원래는 무슨 얘기였냐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 좀 낮추자였어요. 즉 고득점자를 많이 배출하자. 이제 이거 하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제 킬러 문항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입시생 뭐 부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수능 난이도가 낮아지면 고득점자가 많겠죠. 그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변별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변별력이 낮아지면 도대체 대학은 어떻게 뽑죠? 학생을? 뭘로 뽑을까요? 수능을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럼 뭘로 뽑냐? 수시 및 여러분 학생부 그렇죠. 그 다음 면접 이건 다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사립학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대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무슨 상황이 생기냐? 돈으로 스펙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난이도를 낮추면요, 만점자나 고득점자가 여러 명이 나오면은 적당히 잘 가르치면은 수능에서 점수만 적당히만 맞으면 나머지는 사교육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면접 같은 걸로. 아니, 스펙으로. 스펙 쌓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제가 자꾸 이렇게 빌드업을 죄송하긴 한데 100%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두 번 봐요? 이런 거? 아니 뭐 사교육 철폐하자 그래서 십몇 년째 똑같은 정책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거 나오면 결국 또 이렇게 가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갑자기 이게 정부 비판 방송이 되는데 전혀 이 MC님하고 MC님 의견은 전혀 그렇게 네, 동의하지 저의 않아요. 의견은. 네,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현 정부가 진짜 사교육 철폐 의지가 있으면 특수 목적고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따 사교육이 확실히 없어지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겠다는 건 뭐냐면, 뻔해요. 한마디로. 이거 변명을 낮춰가지고 다들 점수 좋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판단은 사립학교가 하게 하고, 사립학교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려면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게 좋겠죠. 저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면 100%입니다. 제가 거의 제가 99.9%로 이쪽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쪽을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애니 능률 한번 관련 좀 보도록 하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죠. 네, 오늘도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은 얘네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는 안 가요. 얘네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가 가는 게 왜 안 중요하냐면 사실 애니 능률은요. 제가 노라등배씨 오픈 채팅방 혹시 들어가셔서 물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거 보고 있다가 김민총 후보자 거짓말 하나? 제가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요. 김민총 후보자님 혹시 지난주에 애니 능률이랑 다 얘기했어요? 진짜 내가 다 얘기했거든 이거 전부 이미 지난주에 이게 나오자마자 메가MD랑 메가MD 오늘 근데 메가MD 밀리고 있죠. 네, 그렇죠. 왠지 아세요? 사교육 관련 아닌가요? 사교육 관련이죠. 그쵸. 아 날카롭네. 찔리겠는데요. 여튼간에 사교육 관련주라서. 그러니까 얘는 사교육 관련주고 애니 능률은 교과서 관련주거든요. 교과서 관련주라서 이제 뭐 공교육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데 이건 여러분 목적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추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격하지 말고 건들지도 말자. 예, 쳐다보지도 말자. 예. 그럼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꼬꾸라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 정부의 기조가 이 애니 능률을 키우기 위한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막말로 애니 능률을 키울 거나 뭐 교과서 위주로 하신다면 일단 EBS부터 미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EBS 지금 현재 EBS랑 KBS랑 지금 뭐 때문에 문제예요? 그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부터 안 해야죠. EBS 때문에 공교육이 얼마나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데 EBS의 자립도를 이걸 낮춰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EBS 분리징수에서 EBS 재정 자립도를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아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알겠습니다. 견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애니 능률에 대해서는 추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익률과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하단에 클릭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에서 제가 주식 투자의 초보자, 중급자들 이렇게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잘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얼굴이 살짝 잘리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좀 잘리고, 괜찮아요. 이쪽 면이 별로 안 이쁘면은 뭐 잘려도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얼굴이 좀, 그래도 얼굴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식 투자 초보자들이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어떤 종목을 먼저 봐야 될지가 참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보통 종목을 선택할 때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고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 섹터를 공부하는 게 좋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네. 뭐부터 열심히 종목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저는 삼성부터 먼저 했습니다. 일단 큰 거부터. 네, 기본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예요. 네. 왜냐면 부모님께서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요령을 몰라서 그냥 막 시작하면서 3점부터 해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머리가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런 형태의 공부는 좋진 않다. 좋진 않다. 일단 주식이라는 건요.
주식 투자는 흥미가 있어야 돼. 흥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없으면 하기 싫어요. 그쵸. 재미가 있어야죠. 흥미가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뭐 서현 씨는 뭐 어떤 거 좋아해? 아, 저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뭐 화장품이나 코스메틱, 아, 피부과, 뭐 기기료 이런 네.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부터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화장품이다 네. 그러면 나는 별로 잘 쓰진 않지만 아모레퍼시픽. 아 저는 별로 전 남자니까 안 쓰겠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모레퍼시픽 나쁘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부터 하나씩 보는 거죠. 음. 아,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고 아모레퍼시픽은 어디에 의존도가 많구나. 그리고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보면서 아 LG 생활건강에는 브랜드가 뭐뭐 있지? 그래서 하나씩 보는 거죠. LG 생활건강에서 브랜드가 LG 생활건강에는 브랜드가 숨, 오희. 얘네들은 브랜드가 다 글자가 한두 글자네요. 여튼간에 네. 네. LG 생활건강은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혹시 나는 난 국내 화장품 몸에 안 맞는 것 같던데 나 아무리 딱 봐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를 딱 보시면 오, 코스맥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L 그룹. 아니 이걸 왜 L로 써놨지? 그 로레알 그쪽. 로리알이에요, 로리알. 어. 로리알, 애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죠, 도대체. 이거 쓴다고 뭐 하든 뭐 이상한 문제가 없는데. 로리알입니다. 로리알 프랑스 상장돼 있고 프랑스 넘버 2죠. LVMH 다음 그룹이고요. 그쵸. 로리알 걸 만들어요, 여기서. 그리고 E 그룹. 글로벌 E는 또 왜? 이 그룹이 에스트로도입니다. 네, S 그룹 시세이도예요. 네, 근데 다 아는 그룹이에요. 다 이쪽 같은 경우서 이제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메스 봤을 때 최근에는 중국계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은 좀 별로입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럼 중국 의존도가 없는 최근에 열심히 잘 가고 있는 VTGMP. VTGMP. 하늘을 뚫으려 그래요 지금. 우상향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고공행진하고 있죠. VTGMP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VTGMP는 나는 중국 사람들하고 난 중국과 안 맞아. 4대가 안 맞아서 중국이랑은 뭐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VTGMP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팅, 화장품, 바이오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국내 음반기획 생산 홍보, 매니지먼트 얘네가 어디 그룹을 갖고 있는 줄 아시나요? 혹시 어디 걸그룹 지금? 걸그룹인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얘네가 이제 큐브엔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 요즘 핫하죠. 우승하죠. 핫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소연이 거의 멱살 잡고 cat 캐리하는 그런 걸그룹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큐브엔터를 봤을 때는 조금 문제는 뭐였냐면 그 원툴 몰빵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사자성어를 쓸 때 사자성어까지는 아닌데 몰빵. 한 그룹에 다 몰빵되어 있는 그 엔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브엔터는 시가총액이 10개 있는 회사보다도 더 낮아요. 그리고 걸그룹이 한 10개 있는 회사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요즘 주가 잘 가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좀 가고 그쵸, 있고요. 중국발. VTGM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거보다 근데 얘는 굳이 중국에 전혀 기대지 않는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국 이쪽이 좀 요즘 중국이 아닌 쪽으로 화장품을 뚫고 있는 데가 좀 잘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펌텍 코리아. 역시 중국 아닙니다. 얘네. 중국 아닌 거 오늘 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네요. 주가 상향 곡선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마녀공장이 대표적이죠. 요즘 많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뜨고 있는데 주가는 뭐 그냥 왔다 갔다 중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파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확장을 해서 늘려가서 화장품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관심사가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고민했다가 그 다음 관심사가 뭐가 있다. 그럼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늘려가서 내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내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확실히 아이디어를 얻는 게 더 좋은 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다 보면 내가 그 분야에서 뭔가 소비하고 뭔가 생산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공부가 잘 돼요. 그쵸. 흥미가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쪽이 끝났으면 그럴 때 이제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좋아하는 섹터를 먼저 정한 다음에 네. 디테일 있게 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런 게 좀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네. 저는 소개팅이나 이렇게 선보러 갈 때 네. 이런 대화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어떤 대화냐면 안 나가지고 혹시 주식 투자를 어떤 종목을 맨 먼저 하셨나요?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 그 취미가 그건가 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소개팅 하시나요? 아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했으면 그런 게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 DNA가 올라가는 그런 거니까. 국민적으로. 네, 국민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 뭐부터 하셨나요? 저는 화학회사 먼저 했습니다. 화학의 원소교 얘기하면 이제 고리타분하니까 이제 안 얘기해서 하는 거고. 공대생이니까. 네. 공대생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좀 내가 투자는 처음 뭘로 투자했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갈린다. 주식 투자 흥미가 갈리고 재미가 갈리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걸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손실을 크게 봅니다. 근데 내가 잘 아는 거라면 네. 내가 잘 알다 보니까 리스크를 금방만 파악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좀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요 차 한번 살려면 난리를 치거든요 진짜. 여자 같은 경우도 백 하나 살려면 난리를 쳐요 진짜. 다 알아보고 네. 비교해보고.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근데 주식 투자에서 2-3천만 원 하는 데는 5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잘 아는 거를 그렇게 판단해서 5분 만에 하는 건 괜찮은데 잘 모르는 건 남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갑자기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분야부터 모르는 분야로 이렇게 넓혀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제일 초보자분들이 제일 주식 투자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하는 종목부터 확실히 안 다음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을 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정말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PBR, PER 같은 기본적 분석이 있고 또 차트를 분석하라는 또 기술적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참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시가총액을 거래량을 봐라. 혹은 월봉과 주봉을 봐라. 네. 아니면 PBR이나 PBR을 팔아. 네. 어떤 걸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뭘 하나를 하나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뭘 바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 그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거 말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여러 가지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뭘 먼저 제일 봐라.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나만 먼저 보시면은 절대, 그러니까 크게 손실 날 일은 없다. 이게 뭐냐면, 일단 기업을 보면 기업의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을 보세요. 시가총액하고. 맨 처음에 시가총액을 보려면 보통은 기업 정보에 있는데 잠시만요. 기업 정보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있다.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420조거든요. 지금 현재 420조 원이에요. 420조 원인데 420조 원이면 뭐 당연히 크죠. 엄청나게 큰 거죠. 여러분 전재산 다 갖다 부어도 삼성전자 1%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하루 거래대금, 일 거래대금 뭐 작을 때가 일 거래대금 작을 때가 5,786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래 안 됐다 그러면 5천억 거래되는 거야. 역시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조작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시장 가격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순위 분석 급등주들 한번 볼게요. 급등주들. 자, 위지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지트. 오늘 많이 올랐죠. 자, 위지트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새 깔아앉았죠, 바로. 그렇네요. 부스가 깔아앉았습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 자, 시가총액 885억.
네. 시가총액 그래도 100억 단위 이상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100억, 300억 이상은 상장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상장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일일 거래대금 보세요. 안 나올 때 얼마 나오는지. 얼마인가요? 2억 2,500만 원입니다. 하루 거래를. 2억 2,500만 원이면요. 네. 제 통장에 있는 계좌로 쏘면 상한가 가요. 진짜. 제 통장에 통장에 있는 돈의 10분의 1만 써도 상한가 갑니다. 네, 진짜로. 진짜 상한가 가요. 이건 제가 상한가 만들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아무나 이른바 그 멍멍이나 카우도 다 상한가 만드는, 예, 말이 좀 순하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전화해주세요. 예, 멍멍이랑 카우는 빼도록 할게요. 자, 여튼간에, 예, 이제 아무나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남이 사라고 했을 때, 아, 이런 걸 권한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시면 돼요. 아, 제가 나를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아, 제가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네, 방법이에요. 충고를 조심하라는. 왜냐면 거죠? 내가 미리 사놓고요. 제 고객들 한 100명한테 이걸 뿌려요. 이거 올라가요, 바로. 그럼 나 올라가고 있을 때 내 걸 팔아서 수익 챙기면 그런 걸 주가 조작 아닌가? 그런 걸 주가 조작이라고요. 네. 최근에 주가 조작으로 다 걸리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거야. 이런 거 한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종목. 이런 거를 다 했던 겁니다. 최근에 그 SG 사태, 그 다음 제2의 SG 사태가 벌어졌던 그 사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돼. 솔직히 1,500억 정도는 돼야 돼요. 시가총액이.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최소 30억은 돼야 돼요. 보면 이게 거래가 좀 됐을 때 38억이잖아요. 이런 날이나 그나마 좀 다행인 거지. 사실 올 같은 날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많겠죠. 거래량이 많으니까. 올 같은 날은 232억인데. 근데 안 나오면, 거래량 안 나오면 그냥 아예 그냥 이거 1억 6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거래 대금 평균 제일 낮았을 때 거래 대금이 한 3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걸 하면 보통 여러분 거의 실패는 안 해요. 거의 실패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익이 좋아지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지트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너무 작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에코웨인 드림입니다. 이 종목은 매출액이 좀 한번 깔아앉고 있죠. 다시 깔아앉고 있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메커스라는 종목은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있는데 당연히 영업이익, 근데 증권 쪽은 무조건 영업이익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말고 순이익에는 뭐가 빠지냐면 여기서 이 사업과 관계없는 손익이 빠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원래 네. 본업이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파는 회사예요. 휴대폰을 잘 팔아서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런데 하필 여기 사장님이 갑자기 좀 바람기가 있으셔가지고 내연녀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따로 뭐 사업체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거기가 맨날 적자예요.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다 갖다 바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회사면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순이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면 재미로.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여러분 결국 그 사장님이 정신만 차리면 회사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다시 순이익이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 회사는. 그래서 그 사장님 정신 차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왜냐? 오래 못 갈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요. 곱하기 한 10대로 봅니다.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한 360억 나왔어요. 네. 근데 곱하기 10을 때려봤어요. 그럼
그러면 360억 곱하기시면 3,600억이죠. 그쵸. 그거보다 낮으면 괜찮다예요. 오. 네. 해볼 만하다. 또 그런 기준이 있었군요. 물론 이게 PER 방식, 이게 그쵸. PER입니다. 이게 네. PER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꼭 모든 업종에 다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10배, 10배 정도 해놓고 보기만 해도 그나마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어느 정도 판단은 된다는 거예요. 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 네, 요걸 참고해서 조금 이거보다 낫다. 그럼 맥코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맥코스라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이때 이걸 얘기했거든요. 매수가가요? 아, 네, 10,000원일 때. 네,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시가총액이 또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는 맥커스가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됐을 때요. 1,500억, 맥커스의 시가총액이 1,500이었어요. 1,500억 이상이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올라온 게 2,400억인 거예요. 근데 이익은 360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그때 1,500억밖에 안 됐죠. 반밖에 안 됐어요. 그렇네요. 반도 안 됐죠. 근데 올라가네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음. 오른 거죠. 왜냐면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오르겠죠, 이제.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다. 기술적인 분석. 이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이고, 기술적인 분석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지 역배열되어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배열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좀 줄여서 좀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 쉬운 거라서 이건 다들 보는 거니까 전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이렇게 정배열이란 건 뭐냐면요 5일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자 5일 20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이죠. 딱 이게 처음 정배열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이때가 지금 이때가 아마 이때 정도가 처음 정배열이 정확히 됐을 거예요. 만약 내가 이때 정배열이 되자마자 샀다라고 하면 수익을 좀 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 반면 역배열이 되면은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그럼 오평선 기준이 가장 낮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고, 그쵸? 그다음 10일 이동평균선이 그 다음, 20일, 60일, 120일이 되면 이거는 주구장창해도 못 올라요. 왜냐면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동평균선들이 계속 저항이 되니까. 저항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이나 그나마 보는 거지.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냐 역배열이 되어 있냐를 가장 먼저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에코프로 BM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에코프로 설명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보면은 2차전지.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팁인데 이 종목의 첫인상을 또 보면 돼요. 첫인상이 뭐냐면 사람 소개팅 했을 때 첫인상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저는 첫인상 안 좋으면 저는 바로 그냥 안녕히 계세요. 바로 좀 진짜로. 근데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 첫인상이 잘 나올 때 특히 첫인상이 좋으려면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첫인상이 좋으려면 양봉일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 첫인상으로 그때 차트적으로. 그 첫인상을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일일이 한번 따져보는 거죠. 양봉이네? 양봉일 때 거래량 터졌네? 진짜 양봉일 때 거래 터졌네? 양봉일 때 거래 터졌네? 거래량이 높을 때가 주로 빨간색이 많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첫인상이 좋은 거예요.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파란불이 많아요. 첫인상이 나쁜 거예요. 이거 안녕히 계세요. 바로 애프터를 신청해도 웃기지 마라. 그래서 가야 돼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같은 에코프로인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파란색이야. 에코프로가 아직 안 좋을 때, 이게 안 좋은 거죠. 에코프로가 안 좋을 때 지금 안 좋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같은 에코프로인데 안 좋아요. 이게 보면은 거래 터졌는데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목의 첫인상을 볼 때 항상 그걸 좀 봐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를 보실 때 일단 이평선, 순배열인지 먼저 보시고 또 양봉일 때 거래량이 터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가져다 대시고 질문하시면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매일 보고 있고 또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을 네. 한번 해주시죠. 이번 시간은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맡아볼게요. 검사받는 건데 네. 이게 최근에 혹시 서현 씨는 뉴스 자주 보세요? 뉴스 자주 보죠. 최근에 어떤 게 뉴스가 있냐면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인데 엘리엇 관련된 네, 거 맞으시죠? 엘리엇이 지금 구상권 청구 지금 봤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왜?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한 1,700억 정도. 네. 근데 빼박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이거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 때 그 담당자들이 다 지적 가셨거든요. 그 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합병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 합병을 이제 승인하기 위해서 모종의 뭔가 압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행사된 거죠. 특히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 10% 삼성물산 지분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이걸 찬성을 합니다. 합병을 찬성을 해요. 국민연금 합병을 찬성하게 되면서 엘리엇도 이제 사모펀드인데 우리 손해봤다. 그렇죠. 국민연금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내놔라. 우리 손해본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빌드업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빌드업. 그래서 제가 네.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대주주가 누굴까요? 삼성전자는 대주주가 아무래도 그 회장님 아니실까요? 회장님의 지분이 적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보통이면 네. 이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당연히 회장님들이 돈이 그 일대 주주겠죠 보통. 근데 그쵸. 우리나라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삼성전자를 딱 보면은 여러분 HTS를 보면 이런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를 쳐보면 삼성생명보험 외 15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삼성생명이 대주주죠. 그렇네요. 근데 이 삼성생명 외 15인 안에 삼성물산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생명이 더 많이 갖고 있죠. 8%. 네. 삼성물산이 5%. 얘네 다 대주주는- 합쳐서 20%예요. 자, 대주주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네. 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주식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을 하나로 봐요. 주식. 네. 대주주 구성 때는. 네. 왜냐면 의사결정이 같을 거라 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너네는 하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내 동생들하고 이렇게 있어요. 네. 내 형제 자매 동생들하고 주식을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근데 주식 구성수를 보면 이건 다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근데 가족끼리인데 원수예요. 그럼 다 두 명이 돼요. 네. 실제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저는 가족끼리 원수인데 그럼 저는 한 명일까 두 명일까? 일단 대주주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지분이 5% 이상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뭐 이 사람들이 지분 관계를 조사를 해요. 그때부터. 내가 5%가 안 되는데 내가 지분 관계 일단 지분 5% 이상 갖고 있어야 공시를 할 수 있어요. 공시. 그러니까 5% 룰에 따라서 나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그 의무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친해요. 우리 네. 엄청 친해요.
내가 지금 5% 있어요. 1% 있어요. 그럼 바로 신고해야 돼요. 아, 제가 친한 사람 한 명이 1%를 갖고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기준 넘으니까. 네. 일단 삼성생명이 8%를 두고 있고 삼성물산이 5%를 두고 있죠. 그래서 삼성을 전자를 지배하려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거기서 의사결정이 일로 내려오니까. 그렇네요. 삼성생명은 왜 많이 갖고 있냐? 혹시 삼성생명이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삼성생명이 뭐가 많을까요? 삼성생명 돈이 많아요. 당장 현금이 많아요. 왜 현금이 많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그쵸, 보험이니까. 그럼 보험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보험료를 내면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캐시가 많군요. 캐시가 많아요. 네. 캐시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삼성전자를 M&A를 딱 들어오면 그거를 다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분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삼성생명을 보실 때 항상 삼성생명은요, 이 보험업들은 항상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왜 부채가 이렇게 많을까요? 부채 비율이 무려 지금 IMF도 아닌데 600%, 700%, 1208%, 막 670%막 이래요. 오.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부채가 왜 이리 많죠? 본인 그 보험료 내시죠? 내죠. 그 보험료 내는데 본인 보험료 내려면 네. 이게 다 부채로 잡혀요. 아, 제가 내는 보험료가 다 그래요? 부채로 잡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본으로 못 만들고 부채로만 갖고 있다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디 다쳐요. 다니면 그 보험이 만기가 돼요. 그러면 그때 보험금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럴 때 보험금이 나가고 좀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자본으로 바뀌는 거고. 아, 일단은 부채로 잡히는 거구나. 부채 잡혔다가 아니면 만기 때 본인이 아무 사고 안 나고 아무런 보험금을 혜택을 받진 않았어요. 보험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객이죠. 네. 그럼 또 그거는 자본으로 다 자본으로 또 건가요? 바뀌고 그때. 아, 또. 네, 그래서 부채가 그래서 많은 게 오히려 사이클이 한마디로 좋네요. 보험사는 부채가 많은 게 좋은 거다. 고객이 많은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렇죠? 자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삼성생명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런데 삼성생명 같은 간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아, 네. 돈이 많아서 경영권 방어가 쉬워요. 그렇네요. 그리고 다음이 삼성물산인데 그럼 삼성생명은 누가 갖고 있냐?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대주주라고 알고 있죠. 네. 자, 삼성물산이 갖고 있죠. 그럼 삼성물산이 결국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자 왕관을 쓰는 거예요. 왕관을. 국민연금 아닌가요? 삼성물산을 이재용 씨가 갖고 있죠. 아, 삼성물산은 이재용 씨가. 그렇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삼성물산을 가져야지만이 삼성전자랑 이 삼성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구조가.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갖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갖고 삼성물산은 삼성화재가 갖고 있고 삼성화재는 이렇게 순환 출자였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는 순환 출자였는데 이 순환 출자 구조의 최대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조그만한 지분으로 이 기업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환이니까. 네, 순환 출자니까. 네. 그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를 쭉 파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 결국 에버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이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삼성그룹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투자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회사를 개판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놓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너네는 뭐냐 도대체. 너네 그룹 지배구조가 너무 거지 같다.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라 다. 네. 그래서 지주회사로 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하도 순환 출자 구조로 많이 해먹어가지고 실제로 해먹었어요. 많이 해먹었는데 해먹어가지고 결국 이 순환 출자 구조로 해먹어서 지주회사로 변환해라. 그래서 지주회사 바꾼 거고요. 지주회사로 바뀐 상태가 지금 이제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하고 간 거였죠. 근데 그럼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씨가 많이 못 갖고 있었어요. 또 그런 지분 구조가. 근데 이걸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돼요? 결국은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어야 삼성을 다 갔는데
삼성물산을 못 갖고 있으니까 삼성물산을 합병을 한 거야. 제일모직하고. 제일모직은 오.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 제일모직을 뻥튀기만 하면 돼요. 원래 규모보다 엄청 크게만 보이게끔만 하면 삼성물산과 합병했을 때 삼성물산의 지분을 왕창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하다가 결국 지금 엘리엇이 손해배상을 사기다, 너네 사기다 이거. 제일모직이 뭐 분식회계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분식회계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했으니까 자회사가 분식회계했으니까 뭐 분식회계로 봐야 되는 거고. 진짜 불법이란 불법 다 해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놓고 그럼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봐요.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배상 청구해서 회 법원에다가 청구해가지고 이거 졌잖아요. 네. 졌어요. 져가지고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러면 왜 나라 세금으로 줘야 되죠? 왜요? 삼성이 내야지 인간적으로.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건 냅시다. 보이는 때문에 이 난리인데 이거 삼성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상권 청구해라 삼성한테. 삼성한테 구상권 청구해라라고 지금 막 하고 여론이 있는 거예요. 있군요. 네. 아,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지들이 잘못해서 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왜 천 몇백억을 내야 되냐고요. 그 천 몇백억이면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요. 또 종목 투자할 때 이런 이슈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채팅방 사용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한 내용들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는 이제 저와 김종철 본부장님의 종목 대결인데요. 네. 종목 준비하셨어요? 종목 준비하셨어요? 게임이 안 되겠죠. 훨씬 잘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한번 평가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제 거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아직 2차 전지에 소재는 더 남아있다 네. 라는 생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왔습니다. 아, 이제는 솔루션. 네. 좋죠. 배터리 회사 중에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인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네. 삼성전자를 이길 거라고 봐요. 나중에. 오, 좋게 전망하시는군요. 아주 좋게 전망하죠. 대신 아. 오래 걸려서 잘 가져왔네요. 오래 걸려서 신서연 씨가 되게 이 MC를 오래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예,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릴 종목이라서. 수익이 나은가요? 아니 수익이 이렇게 결과가 큰 수익률을 보기에는 좀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장기 투자의 측면으로 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2, 3년 방송에 욕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 해보고 저도 역시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금방 할 건데 제이오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인데 사실 지금 같은 2차 전지네요. 네, 보시면 좋게 있지만 탄소나노 튜브 2차 전지 도전제 탄소나노 튜브 하는데 양극재 연극재에 탄소나노 튜브가 들어가게 되면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데 이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면 열 팽창성을 좀 막아주고 효율을 높여줘요.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쪽 제이오가 상당히 좀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이오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한번 눌려줬으니까 절호의 찬스다. 오늘도 조정장이 네, 그래서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오늘 같은데 좀 사면은 매수하면 좀 그러니까 오를 때 사지 말고 좀 밀릴 때 좀 사세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오를 때 죽여가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지금이 제일 딱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막 늘려고 하고 있죠. 제이오 보고 계시는군요. 네, 차트 한번 보시고 자세한 상황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역시나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시고요.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여신 다음에 클릭 누르시면은 링크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 잘 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